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3월 5일 저번 주 일요일이었죠. 여러분들의 관심의 덕분에 6차 인동쌀풀이 합동제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 계기로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았고 또 먼 곳에서 또 계룡산 수리암 굿당까지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명화당 처녀부살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 잠깐의 담소도 나누시고 그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또 오신 분들에겐 그만큼의 또 특권도 있었습니다. 나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신 것 같아서 명화당 처녀부살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다음 기회엔 더 많은 분들이 그 장소에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운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운들을 잘 간직을 하셔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운이라는 건 항상 내가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해운년마다 또 그 매년에는 또 매달이 있을 거고 매달에는 매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세라는 게 바뀌고 운의 흐름도 틀려지지만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그걸 고이 간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있는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명화당 처녀부살도 이거 내가 또 했던 행동인데 또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망하는 길을 피하시면 흥하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 간단한 걸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바쁘니까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통 간섭을 받는 것과 간섭하는 것, 이런 행위는 누구도 싫어하는데 사람마다 그 말과 어투에 따라서, 그리고 이 손에도 다 이 손짓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그 손짓 하나하나에도 상대방이 우리가 오케이 사인해도 다 말이 다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렇듯 간섭받는 거, 그리고 간섭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도 이제 말이라는 게 해? 너 가져와. 이런 식의 말투는 싫죠? 근데 보통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말투에 명령조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 어투에 명령조가 많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해라 가져와라 너 야 이런 식의 말투는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하하거나 남에게 명령조로 대하신다라고 하면 나한테 좋은 운도 그만큼 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떨쳐버린다 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간섭받는 거, 간섭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의논을 하고 공론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 푸념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한계점을 판단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면 대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언을 얻자고 묻는 질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응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콩나라 판나라
거기 막 얘기하면 너가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말이 길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간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새 상대방은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와전이 되고 대화가 길어지게 되면 내 기운을 뺏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말이라는 그 언어의 어투, 여기서도 상대방을 항상 존중을 하고, 손짓에도 야, 너 이런 식의 손가락질에도 요것도 참 중요하다. 상대방이 눈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쁜 손짓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있는 좋은 기운을 극을 한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의 기운을, 좋은 운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 중에는 비밀을 이제 여러 사람이나 또 내 주위에 진짜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건 친한 사람은 내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지인도 될 수가 있고 뭐 친구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비밀이라는 의미는 나 혼자 간직하는 걸로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이란 건, 말이라는 건 어느새 나가면 저 발치에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 사이가 좋았을 때는 둘만의 비밀이고 이 세 사람의 비밀일지언정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친할 땐 그렇지만 만약에 사이가 틀어지고 할 땐 그 비밀, 나의 비밀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서 나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비밀이 나한테 좋은 얘기면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 흠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데 앞길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옛날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 살아보면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은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된다. 말 못해서 답답하면 그냥 참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더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이 그 큰 힘듦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험담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고,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비밀이 나중에 시일이 흘러서 상대방이 내가 더 잘 되고 더 커 있을 때까지 그걸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비밀을 자꾸만 같이 나누고 견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옳게만 봐줄까? 그리고 그 순수한 면만 봐줄까? 아니면 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쉽게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네. 사람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좋은 마음에서 같이 의논하고 공론하고, 나는 이랬어. 나는 어떤 사람이 참 좋은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뭐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야, 제가 누구 좋아한대. 벌써 소문은 퍼져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나한테 뭔가의 상처가 되고 흠이 될 수가 있고, 남들에겐 나의 슬픔이 곧 남들에겐 놀이개가 될 수가 있다. 잊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 그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돈 쓰는 법.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 말이 맞나요? 돈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죠. 먹고 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진짜 10만 원 들고 나가서 장을 보니까 뭐 몇 가지 샀는데 훌쩍 5만 원 그냥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 영상에도 올렸지만 숫자 전쟁이 벌써 일어난 상태고, 물가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참 근심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돈을 쓰는 법. 우리가 그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밭에다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막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의 씨앗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풍부히
이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렇듯 돈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돈을 쓸 때 너무 물론 없으면 당연히 돈 쓰는 거에 움츠려지고 돈 쓰면서도 아휴 내가 이거 써도 될까?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돈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가치는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베풀면 그만큼 또 더 2배, 3배로 돌아올 거고요. 가치 있는 돈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돈은 씨앗을 뿌려서 돈이란 씨앗을 뿌려서 몇 배의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이 돈 쓰는 거에 대한 걸 무조건 겁내고 아까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 쓰시란 얘기는 아니고 돈을 쓰는 의미를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돈, 부모님께 선물해 주는 거, 또 뭐 자손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 학비 대주는 거, 그런 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최소한의 배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자식을 잘 키워놔야 부모에게 또 효도할 것이며, 또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또 몸 안 아프게 건강하시게 잘 케어를 해드려야 그것 또한 효도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이렇듯 돈을 쓰는 그 의미에 관해서는 가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쓰자.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더 큰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린 만큼 성장해서 거둬들일 수 있다. 네,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로 어떤 이제 무리든 내 가정사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에만 이제 품고, 이건 이제 그 서두에 설명했던 그 비밀과는 다른 얘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를 사줘야 되는데, 제 약속 장소에 못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근데 그냥 내가 얘기 안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주겠지? 나중에 시간 가면 알겠지? 이런 마음은 버리세요. 왜? 이런 경우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의 오해가 더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응어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사이든 직장 동료 간이든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의 서운함 없이 더 오랜 시간을 갈 수가 있고, 이 또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언젠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거는 본인 생각이지 상대방은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제 원망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게 나는 알아줄지언정 상대방들은 몰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해줄게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설명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겨요. 이런 서로 간에 억하심정이 자꾸만 쌓이는 걸, 그런 계기만 마련하는 조차도 여러분들의 좋은 운기를 자꾸만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사람은 자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쉽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짜장면 싫어요. 짬뽕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짬뽕 먹기 싫은데 맨날 짬뽕 먹으러 가지. 그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은 알아주겠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참지만 마시고, 그리고 또 거꾸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마시고, 내가 항상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런 건 풀고 사세요. 이건 이제 비밀에 관한 건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5번째, 보통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쟤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그게 남을 흉을 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니면 뭐 친구 3명인데 1명 빠지면 둘이서 이렇게 남의 흉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일을 자꾸 반복을 하거나 하면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가면 다 또 돌아옵니다. 네, 제가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화살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남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차라리 앞에 불만이 있거나 얘가 뭔가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앞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표현을 잘만 포장해서 말해주시면, 이쁘게 얘기해주시면 서로 오해가 쌓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험담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참 좁아요. 그리고 돌아서 말이라는 건 나한테 다시 가시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운기를 깎아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는 길이다. 주위에 사람 부자야. 근데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몇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그 대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도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험담을 한 만큼 적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적을 만들지 말자. 내가 그만큼 포용하고 싶으면 같이 어떠한 무리를 이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보다 저 사람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서로 의논공론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명화당 처녀보살도 영상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저도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투덜거릴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명화당 처녀보살도 또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이죠. 이 또한.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정말 영동 할머니 달이라서 그런지 음력 2월달은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주방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주방에 이것부터 이제 오늘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방에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어서 돈이 자꾸만 새나가는 건지, 아낀다고 아껴가지고 모아놓으면 뭔 일이 생겨서라도 자꾸만 새나가는 금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은 그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탁한 기운들을 모두 태워서 내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엔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주방에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 배치를 했을 때 서로 붙여놔도 괜찮은 게 있고, 아니면 극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식탁은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 가위,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죠. 저희 음식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고, 가위도 김이나 뭘 자르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방 쪽에 많이 배치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보통 요즘은 집에 주방을 들어갔을 때 칼을 싱크대 상단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물건은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 칼꽂이에 잘 정리정돈을 하셔서 싱크대 하단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렇게 이제 뾰족한 도구를 밖으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냅두시면 일이 안 풀립니다. 뭔가 텔듯텔듯 하면서도 자꾸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된다거나, 그리고 방해꾼이 생긴다거나, 어떤 일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합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건강운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뾰족한 물건은 가위 같은 건 서랍장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칼은 칼꽂이에 정리정돈을 이제 잘 하셔서 싱크대 하단에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통 그릇을 사용하시고 설거지를 해서 물기를 빼야 되니까 다 이렇게 엎어 두시죠. 그러면 이제 물기가 빠진 다음에 싱크대에 정리정돈을 하실 때는 그 그릇을 엎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릇을 정리정돈 하실 때는 엎어 두시는 게 아니라 본 모양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복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쌓아야 우리 집의 금전운도 늘고 재물운도 늘고 또 가족들의 건강운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릇은 복을 담는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복을 담는 도구를 갖다가 엎어 놓으시면 들어오는 복도 엎어지겠죠. 그럼 이 복도 낱낱이 다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 주걱이나 나무로 된 조리도구. 이건 이제 사용을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이 복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건강적인 요소가 큽니다. 나무로 된 그 도구는요. 세척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화학세제 있죠? 그걸 쓰시게 되면, 씻는 동안 나무 안으로 흡수가 쫙 돼요. 근데 이게 뜨거운 열기 속에 조리를 하다 보면 그 세제가 스며 있던 게 요 음식 속으로 다시 또 흡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주방 세제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다시 음식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걸 먹는 우리에게는 건강적으로 또 조금 쌓이다 보면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나무로 된 조리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찬 음식 조리하실 때만 사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 또는 화학세제 말고 그냥 쉽게 집에서 뭐 식초에다 씻거나 아니면 뭐 밀가루를 씻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몸에 해하지 않는 그런 걸로 씻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연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 자, 싱크대에 그리고 가스레인지, 요즘은 또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싱크대라고 하면 물과 관련한 거, 그리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화의 기운, 불이죠. 그래서 수와 화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두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까울수록 집안의 건강운, 그리고 재물운, 금전운,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많고,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많고, 또 자식과 부모 간의 화합이 잘 안 돼서 각자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서로 관심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그리고 인덕션, 이건 거리가 멀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은 위치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싱크대랑 가스레인지 그 사이에 관엽 식물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극하는 그런 기운을 관엽 식물, 나무의 기운이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운이나 재물운이나 금전운, 그리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걸 이렇게 상생의 기운으로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관엽 식물을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네.
5번째로, 보통 이제 주방에는 창문이 거의 있을 거예요. 근데 창문은 우리가 음식하고 나면 환기도 시켜야 되고, 또 때로는 햇빛도 들어오게끔 하려고 또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풍수적으로는 주방에는 창문으로 바람이 통하거나 하는 걸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창문으로 통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 있는 재물과 금전운, 그리고 또 가족들의 건강운도 또 뺏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없애세요, 이게 아니라 창문에 커튼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커튼 말고요, 약간 파스텔 톤이나 밝은 계열의 커튼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무거운 재질의 커튼 말고 하늘하늘한 얇은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셔서 평상시에 뭐 잠시 잠깐 뭐 환기를 하겠다, 빛을 좀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걷어두는 건 좋지만, 그 장소에, 주방의 장소에서 뭐 음식을 안 하실 때는 닫아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중팔신에 들어오는 복을 내보내지 않고 잘 집안에 쌓아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6번째로, 이건 이제 보통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안에서는 볼 수가 없고, 뭐 자취방이나 원룸에서 보면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배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물과 화죠. 그래서 요럴 때는 상극이라 또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냐. 냉장고 위에 초록색이나 뭐 푸른색 계열의 천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놓으시면, 이 또한 여러분에게 상극이 되지 않는 상생의 기운, 그래서 나한테 돈이 새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또한 건강적인 악화가 되지 않는 그런 기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자도 단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단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전을 한 푼 두 푼 모았을 때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기분이 또 새록새록 좋아지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소소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챙기다 보시면, 이래서 뭔가가 좀 채워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아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기운은 여러분들께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생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 주머니도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은 뭐 아일랜드 식탁의 구조, 아파트나 다 뭐 이런 형식의 구조가 많긴 한데요. 식탁은 보통 집안 구조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뭐 뭐든 내 맘대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동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탁의 형상을 보자면 네모난 것보단 둥근 식탁이 또 풍수적으로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건 따라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께 생기를 북돋아 준다, 이거를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못 하실 때는 또 그에 반해 또 처방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따라 하시면 돼요. 식탁을 동쪽에 두지 못한다, 뭐 둥근형의 식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에 반해 벽에 딱 붙여서 설치를 안 하시면 돼요. 항상 벽에서 10cm 정도의 공간을 두시고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막 저리죠. 이런 것처럼 공기도 순환이 돼야 되고 운도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서 10cm를 떨어뜨려 놓으시면 좋은 운기가 이제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운, 또 재물운, 이런 게 북돋아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식탁이라는 공간은 밖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아침 식사하는 공간,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배치가 제일 이상적인 자리 배치입니다.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가족을 정말로 배려해주는 한마디, 그리고 또 서로 응원해주는 한마디, 그런 마음 속에서 내일을 또 준비하는 생활 속에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 걱정해주는 한마디에 힘이 날 것이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날씨가 아침엔 춥고 또 낮에는 덥고 해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